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또 새로운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만 아마 기대되는 건 아니겠죠?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두 가지 정도 공지사항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나 올렸어요. 설문조사를 올렸는데, 어디에 있냐면요. 자, 저희, 이렇게 가서, A반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실시간 화상수라고 되어 있는, 여기요. 그리고 제가 C반도 강의를 하고 있어서, 여기 실시간 화상수라고 되어 있는 요 설문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요 내용, 요거를 아직 안 해주신 것 같아요. 한 친구들이 지금 뭐 C반은 13명, 그리고 A반은 뭐 14명 정도 되네요. 그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설명 드렸지만, 저 설문조사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학교 수업이 지금 전부 교수님들이 강의를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수강하는 방식인데요. 100%. 100%라고 알고 있어요. 아마 그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교수님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1학년인데 지금 한 학기가 지나고 두 번째 학기가 돼도 같은 입학 동기들이 누군지도 모를 것이고, 그리고 동영상만 이렇게 거의 일방적이죠, 사실.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에 가까운데, 일방향의 이런 수업을 듣게 되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친구들도 얼굴도 좀 보고 인사도 하고 친해질 기회도 갖고 그리고 저하고도 조금 더 자유롭고 이렇게 좀 신나는 그런 수업을 해볼까 하고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의견을 좀 여쭤봤어요.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친구들이 답을 주셨는데, 뭐 나는 반대해도 좋고요. 찬성해도 좋고요. 뭐 어떤 거든 상관은 없는데, 근데 좋든 싫든 의견 표시? 의견 표시는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확실하게 할지 안 할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절반 정도 이상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A반과 C반은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따로따로 찍지는 않고요. 계획서도 강의 계획서도 동일해서 동일한 내용을 한 번만 찍고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시간 화상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단점이 그 일정한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지금처럼 아무 때나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그 시간에 모여야 돼요. 우리 원래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 시간에 꼭 컴퓨터를 켜고 같이 시작을 해야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불편한 게. 3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원래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3학점짜리니까 3시간으로 잡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급적 25분만 찍고 나머지는 그 질문 답변하는 그런 활동으로 채우기 위해서 동영상 녹화하는 시간을 그 최소로 해야 되는 시간으로 맞춰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영상을 다 듣는 데는
거의 1시간 반이 걸리지 않겠죠. 연속으로 듣는다고 하면. 예, 25분씩 했을 때. 한 1시간 반 정도 이내면은 수업이 끝나는데,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면 3시간을 해야 됩니다. 연속으로. 그게 조금 힘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얼굴을 오픈해야 돼요. 저 역시도 오픈하고 할 거고. 왜 서로 얼굴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디오를 켜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싫을 수 있죠. 예, 싫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3, 4명 정도의 학생들만 답변을 준 상황이지만, 전체 80% 이상의 학생들이 답을 준 건 아니지만,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예, 사실 실시간 화상 수업에 찬성하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두 명 혹은 두세 명 정도의 학생들은 찬성한다, 좋다라고 얘기해 준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 친구들은 제가 익명으로 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가 나는 실시간 화상으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해 준 친구들은 또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찬성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게 우리 공식적인 수업으로 실시간 화상 수업이 진행되지는 않을 확률이 높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는 별개로 또 이렇게 서로 얼굴도 보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어, 화상 수업은 아니고 뭐 화상 뭐라고 할까요? 모임? 예, 이런 것들을 좀 할까 하니까 저한테 메시지를 좀 주십시오. 아이고, 이거 너무 오래 얘기했네요. 이 얘기만. 네, 메시지를 좀 주시면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친구들과 함께 얼굴도 보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만 좀 모아서 그 친구들하고는 또 별도로 더 재미있는 추가적인 과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업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요. 예, 정말로 별도의 그냥 추가적인 어, 활동이니까 학교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뭐 길게 하진 않을 거고 1시간 이내로 서로 인사도 하고 뭐 재밌는 게임도 하고 뭐 그래도 되겠죠. 하여튼 그런 게 관심 있는 친구들만 메시지를 좀 주세요. 그러면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지사항 너무 길었던 공지사항은 그만 얘기하고요. 오늘 수업 목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상 오늘은 3주차 학 수업이고요. 우리 3주차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을 한번 배워볼까 라고 미리 말씀드렸냐면 전기분 재무제표를 입력하는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재무제표의 연관성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자 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전기분 재무제표를 한번 입력해보고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또 한번 입력해보자. 이게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하는 거는 KLF 프로그램을 켜서 어느 메뉴에서 입력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켜볼게요. 자, KLF 프로그램 여러분들 PC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KLF 프로그램을 켜신 다음에 종목은 전산회계 4개 중에서 세 번째 전산회계 1급 얘를 선택하시고요. 드라이브는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여러분들이 만든 회사로 더블 클릭하면 로그인이 되잖아요. 자, 로그인이 되고 나서 이런 메뉴가 보이는데 이 전체 메뉴 중에서 우리는 지금 수업 후반부로 가기 전까지는 이 회계관리학 가장 이게 상위 메뉴거든요. 예,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상위 메뉴는 여기 보시면 회계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가가치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중에서 얘는 우리 수업 뒷부분에 가서 할 거고요. 지금 거의 초반과 중반까지는
이 회계관리라는 요 가장 상위 메뉴만 쓸 겁니다. 여기서도 재무회계가 있잖아요. 예, 근데 탭이 지금은 하나지만 아까 그 전산회계 1급이 아니라 조금 더 상위 단계의 자격시험을 선택해서 로그인하게 되면 여기에 별도로 또 탭이 하나씩 더 있어요. 예, 메뉴가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다루는 시험 범위가 더 넓으니까. 근데 어쨌든 재무회계가 있고요. 그 중에 8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정보관리, 우리 요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기초정보관리는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회사 등록, 거래처, 그다음에 계정 과목, 환경. 뭐 말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게임을 핸드폰 게임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설정 같은 거죠. 설정, 기본 설정 같은 것들. 예, 요게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부 관리가 있고, 결산 재무제표가 있고, 오늘 배울 전기분 재무제표라는 메뉴도 여기 있습니다. 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자금 관리, 데이터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8개의 세 번째 단계의 메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우리가 뭘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과목을 배우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업 중에서 회계 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회계 이렇게 회계가 들어간 세무회계 빼고요. 세무회계 빼고 회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과목들은 전부 다 어떤 내용을 목표로 하고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배우고 있는 거냐면, 예, 이 재무제표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중간에 필요한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들 중에서도 특히 이 전표를 입력하는 단계. 요때는 뭐를 하는 거냐면 전표에다가 분계를 하는 거거든요. 예, 차변, 대변 계속 배웠죠. 예, 차변에 계정 과목모 금액 얼마, 대변에 계정 과목모 금액 얼마.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 것. 근데 이거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가장 최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배우고 있는 게 회계원리와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회계 뭐 이런 과목들입니다. 그러니 프로그램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주로 배우고 있는 그 회계랑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이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할 때 일반 전표나 혹은 매일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전표를 입력한다는 얘기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뭐 1월 1일자로 놓고 해볼게요. 예, 차변에 계정 과목을 어떤 걸로 선택하는 게 가장 지금 주어진 이 회계상의 거래를 잘 표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과목들이에요. 회계 원리나 이런 것들이 다. 네. 그래서 요 메뉴를 잘 쓰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걸 배우시면 되고요. 우리는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은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 최종적인 목표는 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뭐 요런 메뉴를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 2020년 뭐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가정해 보면 요 특정 시점 요 시점에 어떤 특정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이 표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표 입력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하고요. 그보다도 더 먼저는 기초정보관리라는 것이 되어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전표를 입력할 때 그 전표의 전표와 관련된 거래의 거래처가 어떤 건지, 계정 과목을 뭘로 입력할 건지, 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팅을 요 메뉴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 메뉴가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잘 완성이 되면 그 완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장부 관리로. 네. 이게 1번, 기초정보 관리가 1번. 그 다음에 이게 잘 돼 있으면 2번, 전표를 막 입력해요.
여기가 핵심. 네, 요 메뉴가 핵심이고 우리 교육 과정에서도 여기가 핵심. 근데 요걸 잘 입력하고 나면 세 번째 이렇게 장부 관리라는 곳으로 갈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뭐 현금 출납장이라든가 분계장이라든가 메인 매출장이라든가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편집한 예를 들면 계정 과목은 동일한 계정 과목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동일한 계정 과목을 가지고 있는 애들로만 모아서 다시 한번 내용을 기록해 보면 뭐 그런 것들이 총계정 원장, 계정별 원장, 죄송합니다. 계정별 원장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표에 수많은 내용들이 입력되어 있는데 시간 순서대로 그걸 나열해서 하루하루 단위로 끊어서 어떤 장부를 만든다면 그게 일계표.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전표에 수많은 거래들이 입력되어 있는데 어, 시간 순서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나열한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한 그 전표에 입력된 내용들을 그럼 그 쭉 나열한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무슨 결국은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필요한 것들만 모으거나 시간 순서대로 자르거나 해서 별도의 장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전부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에요. 쉽죠? 예. 그래서 이 장부 관리라는 건 사실 이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분계만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원하는 기준으로 구분된 걸 그냥 불러올 뿐입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여기가 핵심이고. 근데 이게 잘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걸 또 근간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네 번째 결산 재무제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목표인데 재무제표에 뭐 재무상태표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표들이 만들어지고요. 재무제표들이 만들어지고 여기 결산이라는 메뉴가 하나 더 있는 건 뭐냐면 전표 입력으로만은 이 재무제표를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고 결산이라는 것 인위적으로 그 회계 기준에 맞춰서 기말에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얼마 대변에 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요런 추가적인 분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감가상각비라는 걸 인식하는 이 회계 처리 혹은 분계는 기중에 일어난 거래는 아닙니다. 그죠? 감가상각비만큼의 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그런데도 인위적으로 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걸 인식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정보의 유용성이 높은 회계 처리가 맞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불러요. 결산이라고 부르고 그런 메뉴를 여기서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이 상단에 있는 네 가지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수 메뉴 4개 말고 또 서브로 필요한 메뉴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단에 있는 네 가지입니다. 먼저 정기분 재무제표인데요. 이 재무제표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그 다음 연도와 또 그 다음 연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가 회사가 사업을 시작한 지 첫 번째 연도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1기라고 부를 텐데요. 이 1기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도 똑같이 사업을 이어서 할 텐데 그러면 2기라고 부를 수 있는 두 번째 기수, 두 번째 연도 2기라고 부를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가 새로 만들어질 텐데 그 재무제표는 독립적으로 그 2기라는 기간에 대해서만 덜렁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1기 지금 현재 있죠? 올해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일정 부분 참고해서 참고라고 하긴 그렇고요. 일정 부분 올해의 재무제표의 그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이어져서 또 두 번째 기수에 대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전기에
전기라는 거는 뭐 언제가 됐든지 간에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예, 이전 기수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과거로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그 이전 어떤 기초금액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기분 재무제표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여섯 번째 메뉴를 보면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사가 회계적인 거래를 하다 보면 올해 한 해만 쓰고 끝나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 오랫동안 2년, 3년, 4년, 오랫동안 1년 이상 이렇게 사용할 그럴 자산을 구입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할 우리가 보통 그 회계원리에서는 유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유형자산과 관련된 그 유형자산들만 모아서 이 자산은 처음에 언제 구입했는데 뭐 구입할 당시에는 5년 동안 쓸 예정으로 구입한 거고 그 다음에 구입한 가격은 얼마고 그 다음에 뭐 할부로 구입했는지 그냥 현금으로 바로 구입했는지 등등 그런 내용들을 별도의 장부에 모아서 관리를 해줘야 이런 애들은 이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큰 목돈을 들여서 구입하고 나서 그 목돈 들인 걸 바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사용할 거야 그렇게 예정하고 샀다고 하면 5년 동안 10년 동안 사용할 거야 이렇게 가정하고 예상해서 구입했다고 하면 10년 동안 감가상각비라는 방식으로 그 처음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한 번에 팡 들어간 금액을 그 예정 사용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추가로 해줘야 되는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을 어떤 자산은 5년 동안 쓸 거고 어떤 자산은 뭐 또 언제 취득했고 이런 기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올해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인식해야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표 입력 또는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잘 하기 위해서 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금 관리는 이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회사가 영업을 하다 보면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현금 대신에 어음을 받기도 하고 나 역시 우리 회사 역시도 물건을 사오고 나서 상대방에게 바로 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어음을 써서 대신 지급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이런 것들이 언제 발행됐고 언제 결제를 해줘야 되고 또 언제 수령했고 이 수령한 어음에 대해서는 언제 상대방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이런 날짜들이 이렇게 갭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좀 해줘야 이번 달에는 저번 달에 어음으로 받았던 매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달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자금 관리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관리는 요 일곱 개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국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필요하고 연결되어 있고 기여하는 그런 메뉴들이고요. 요 일곱 개는 마지막에 여덟 번째 데이터 관리는 진짜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이런 장부들 만드는 것들, 전표 입력하는 것들을 다 손으로 했다고요. 종이에다가 다 썼다고요. 그래서 그 종이를 모아서 50장, 100장씩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철을 하고 파일철로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니까 이 입력된 내용들 데이터가 이제 매우 중요해졌죠. 예전에 예전으로 치면 그 우리가 손으로 썼던 종이와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구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회사 코드를 변환하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거나 회사 기술을 변환하고 동일한 회사 내에서도 이 회사가 2020년에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 이전 기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변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프로그램 자체와 관련된 메뉴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오늘 배우기로 했냐면요. 정기분 재무제표 입력하는 거하고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배우기로 했고요. 요 내용은 요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요 네 가지를 입력해 보고 그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이월에서 한 가지를 입력해 보는 그래서 요 메뉴를 오늘 배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요 메뉴와 다른 메뉴들 간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교시는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이해하고요. 2교시에는 또 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핵심적인 또 다른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